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을 무조건 옹호하는 좌파 지식인 광대들, 좌파 나팔수들을 저는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순서대로 따져보면 공지영, 이재정 경기교육감, 시인 안도현, CBS 노조위원장 출신인 YTN의 변상욱 앵커,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사무총장 출신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소설가 이회수, 그리고 김어준, 대표적인 사람만 뽑아도 7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조국 감싸기를 멈추지 않는 이 좌파가 공지영입니다. 공지영은 최근에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공지영에게 특히 주목합니다. 왜냐? 그가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 최근의 해리에 이르기까지. 저는 일찍이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8년 전에 혼돈에 빠진 공지영이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중앙일보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종합 편성 채널의 개국 축하 프로그램에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출연을 했다고 해서 이제는 이 아줌마가 김연아 너하고 빠이빠이 한다. 안녕 김연아 라고 얘기를 했던, 거의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부정을 하는 어떤 혼돈상을 보인 공지영을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지영은 충격적이게도 아주 어설픈, 이 문학소녀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진정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소녀들에게 모독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아주 초기의 저급한 어떤 사물을 보는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수준의 8년간 머물고 있는 공지영.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면에서 소설가가 통찰력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는 것과 퇴행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지영이 한때는 그런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해리라는 소설을 출간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위선을 고발을 하는, 그때 그는 이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어떤 위선의 탈을 쓰면서 속으로는 탐욕과 이런 어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고발을 해서 제가 이 공지영이 상당히 어떤 변신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동영상 칼럼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요새 그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그것은 해리라는 자기의 신작 소설을 선전하기 위한 어떤 모종의 제스처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공지영이가 무엇을 왜 혼돈에 빠져서 잘못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마 윤석열이 국민들의 열망에 배신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조국으로 대표되는 촛불의 의미, 이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말이지 본인이 해리에 빠진 어떤 자기가 소설 속에 썼던 여러 가지 주인공들, 그리고 자기가 소설에서 주장을 했던 어떤 정의와 사회의 합리와 이런 것들과 정반대의 현실 속에 있는 작가 공지영. 이것이 바로 해리입니다. 자기의 몸속에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자아가 존재하는 것. 그런 정신의학적인 증상, 해리. 이런 해리를 지금 공지영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 조국을 촛불의 의미,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선동과 왜곡과 조작으로 점철된 것이지만 좌파 세력들이 얘기하는 촛불의 의미를 그대로 한번 살려보자면 어떤 위선과 편법과 갑질과 특혜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경각심, 고발,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촛불의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촛불의 공격의 대상이 됐던 모든 것이 점철된 인간이 조국인데 조국을 오히려 촛불의 의미의 상징적인 존재로 놓고 윤석열이가 그런 조국을 공격을 하는 어떤 국민의 열정을 배반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하나의 검사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검투사, 맹목적으로 좌파 세력에게 봉사해야 되는 좌파의 검투사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 착각에 빠져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국민들의 열정이 지금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조국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3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국민들의 열정은 조국이 사퇴하는 것이고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고 조국을 둘러싼 진실이 규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의 열정에 윤석열이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국민들의 열정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180도 상황을 해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문프가 알아서 조국을 임명을 했겠지. 조국을 믿는다. 문프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의 지식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숭배, 신격화의 단계에 이미 공지영이는 머물고 있습니다. 공지영은 지식인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지금 세상에 온갖 조국의 비리와 하자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임명한 이 문재인이 완벽한 존재라고요? 네 번째, 조국의 비리가 적폐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의 비리죠. 조국의 비리가 적폐들의 비리보다 큰 것인가? 설사 비판할 것이 있어도 일단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해서 적폐 청산을 하면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비리나 하자나 부정이 고발이 되면 무조건 없다고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증거가 나오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거센 여론의 공격이 있으면 너희들은 반개혁 세력이다.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1개, 2개 정도의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형적인 양태를 공지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비리가 적폐들 그것보다도 큰 것인가? 별거 아니다라는 이회수가 얘기하는 조족지혈이라는 것. 조국은 최순실보다도 더 제가 봤을 때는 질이 안 좋습니다. 왜냐? 종류가 완전히 종합선물세트라는 것. 두 번째는 조국이 그동안 최순실은 그렇게 세상에 대놓고 입 바른 소리를 해대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대표적인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SNS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 대고 온갖 정의로운 말, 감언이설, 공자 말씀을 혼자 다 해놓고 뒤로는 저런 식으로 콩깍지를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비리가 자신들이 얘기하는 적폐, 예를 들자면 최순실 정의라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을 180도 정반대로 물구나무 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두렁 시계 시즌2인가 라는 노무현 대통령 부부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얘기하는데, 논두렁 시계 사건은 그 진실과 사실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번에 조국에게 제기되는 이런 어떤 엄격한 비리와 하자의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다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야당들은 국적이 다르니까 한국 국민들끼리 청문회를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청문회를 지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야당들은 국적이 다르다.
이런 어떤 그 좌파의 어떤 시대착오적이며 맹목적이고 거의 정신의학적 그 문제의 단계까지 이른 국가 분열 사태. 완전히 좌파, 자신들의 세력은 무엇을 하든지 옳고 대의가 있으며 이것을 공격하는 세력은 반기역 세력이고 차라리 국적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외계인이다라는 끔찍한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소설가가 한때나마 한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공지영. 이제 나이 60을 향해서 무소처럼 돌진하고 있는 여성 작가 공지영. 언제나 이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감사합니다.